반갑습니다. LG전자 MC연구소에서 핸드폰을 개발하고 있는 최영찬 선임연구원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릴 내용은 핸드폰 개발 이야기인데요. 저는 오늘 어떤 기술적인 내용보다는 좀 제가 핸드폰을 개발하면서 느꼈던 내용을 바탕으로 어떻게 핸드폰이 개발이 되는지 소개하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여러분들 그 주머니 속이나 가방 속에 핸드폰 다 하나씩은 가지고 계시죠? 그처럼 되게 친숙한 지금 물건이 됐는데 제가 학생 때만 하더라도 굉장히 고가의 물건이었어요. 뭐 아무나 사용할 수 있는 물건이 아니었고, 그리고 뭐 크기도 굉장히 컸었죠. 뭐 영화나 어떤 그 방송에서 보셨을 거예요. 그 벽돌만한 폰. 물론 고가이기도 했지만 굉장히 사용하기 불편한 때였죠. 저 때는. 그리고 굉장히 꼭 필요한 분들, 뭐 회장님이라든지 어떤 사업하시는 분들만 그런 사용하는 그런 기기였습니다. 근데 지금은 어때요? 뭐 다들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처럼 이게 특정인의 그런 소유품이었다면 최근에는 크기도 작아졌을 뿐더러 뭐 기능도 많이 추가가 돼서 다양한 기능으로 사용이 되기 때문에 우리에게 굉장히 친숙한 물건이 됐습니다. 어떤 통신수단의 용도라기보다는 어떤 액세서리의 또 용도로도 많이 사용이 되는 것 같아요. 또 개성을 표현하고 또 남과 차별화되기를 원하는 그런 또 여러분들이 또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실 것 같은데 그런 소비자 욕구에 그 부응해서 LG전자 프라다사에서 새로운 도전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잘 아실 것 같은데 그 프라다폰이라는 모델을 기획하게 되는데요. 그 당시에는 굉장히 좀 생소한 일이었어요. 패션 브랜드하고 종합 가전 브랜드하고 만나서 어떤 물건을 만들어낸다는 게 좀 생소한 일일 수 있잖아요. 어떤 두 회사의 만남으로 인해서 또 새로운 제품을 창조해내는 일이었기 때문에 저같이 어떤 공학을 하는 엔지니어의 입장에서는 어떤 새로운 도전이 아닐 수 없었어요. 디자인을 강조하다 보니까 구현하는 데 있어서 조금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었거든요. 일반적으로 어떤 가전제품의 그 개발 과정을 잠깐 말씀을 드리면 디자이너가 처음에 디자인을 어떤 구상을 합니다. 이때는 어떤 기능, 스펙 이런 것들보다는 좀 미적인 부분, 또 외관, 또 어떤 그런 아름다움을 추가해서 디자인을 하게 되죠. 그런 스케치를 가지고 구상을 가지고 이제 엔지니어들이 개발을 시작하게 되는데요. 구성한 그 자체로는 사실 개발은 안 돼요. 근데 그거를 분석을 하고 실제로 물리적인 어떤 형태로 만들어내기 위해서 많은 시도를 하는데 이때 이제 그 디자이너와 또 엔지니어가 상의를 많이 하죠. 의사소통을 많이 해서 수정 과정도 거치고요. 그래서 어떤 물리적인 수치, 그 다음에 도면 이런 설계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근데 이 프라다라는 모델은 그 디자인에 손을 대면 사실은 좀 어떤 기획한 의도에서 조금 치명적인 부분이 생길 수 있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희 개발하는 엔지니어들에게는 굉장히 상당한 그 도전이었죠. 방금 폰 두께 부분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 폰이 얇아지다 보면 그 물리적인 공간, 내부 물리적인 공간 줄어들잖아요. 또 물리적인 강도가 또 약해지니까 이것을 어떻게 극복하느냐가 저희 개발하는 사람들의 또 과제였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어떻게 이 두 가지를 해결할까 좀 고민을 많이 했죠. 그 중에서 이제 어떻게 내부 공간을 내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좀 구조를 좀 단순화해보자. 그 핸드폰 안에 LCD가 들어가잖아요. 근데 LCD 안에 그 패널, LCD 모듈이 있는데 그 패널이 굉장히 약하거든요. 그래서 그 뒤에 금속으로 된 플레이트로 이렇게 LCD 그 강도를 보강해주게 되는데 그게 상당히 물리적으로 공간을 차지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생각해낸 것이 고무 물질 재료에 충격 흡수 모형을 어떤 밑에 삽입을 해서 좀 충격을 분산시키면 어떨까 이런 아이디어를 생각해내게 돼요. 뭐 시뮬레이션도 거치고 다양한 뭐 그 토의를 통해서 이제 아이디어를 생각해내게 되는데 사실 이게 이 부분이 되게 제가 이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지만 간단한 부분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어느 부분에 어떤 모양으로 그 배치를 하냐에 따라서 이게 역효과가 또 날 수 있거든요. LCD라는 부분이 굉장히 민감한 그런 부품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 가지 시뮬레이션과 저희가 이제 검토 끝에 LCD를 그 고무
재질의 그 충격흡수제를 삽입해서 LCD 보강하는 데는 저희가 해결을 해요. 근데 이제 다른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발생하더라고요. 보통 보면 충격 테스트를 많이 하거든요. 여러분들 그 동영상 같은 데서 유튜브나 뭐 이런 데에서 뭐 폰 이렇게 떨어뜨려가지고 그 테스트하는 거 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그 회사 내부에서는 그거보다 훨씬 더 좀 악조건 속에서 뭐 수백 대의 폰이라고 말해야 될까요? 이렇게 더 악조건 속에서 하드하게 테스트를 하거든요. 그때 보통 깨지는 게 LCD예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우려했던 부분도 LCD 부분이었고, 근데 그게 아니라 다른 부분의 부품에서 문제가 생긴 거죠. 특정 역할을 하는 칩에서 크랙이 발생한 거예요. 근데 이게 흔한 일은 아니기 때문에 이거 굉장히 좀 심각한 상황이었어요. 왜냐면 이 문제가 해결이 돼야만 개발 단계에서 다음 단계로 이렇게 넘어갈 수 있는 그 과정이 진행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게 됩니다. 사실은 단순하게 생각을 하면 디자인을 조금 바꿔서 두께를 눕혀준다면은 간단하게 해결될 수도 있는 부분이에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디자인을 훼손한다는 건 사실은 이 모델 하는데 의미가 또 없어질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여러 가지 고민 끝에 한 가지 아이디어를 생각해내게 됩니다. 많은 시간이 소요가 됐어요. 어떤 아이디어였냐면 여러분들 PCB 아시죠? 전자제품 속에 들어간 PCB. PCB에는 굉장히 많은 부품이 마운트가 되게 되는데 작은 부품 양면으로 PCB에 부품이 마운트가 되잖아요. 근데 작은 부품 반대면에 큰 부품을 놔서 작은 부품이 받는 충격을 큰 부품 쪽으로 분산시켜주는 그런 아이디어를 내게 돼요. 우리 고속 촬영 하다 보면 안 보이는 부분도 우리가 볼 수가 있잖아요. 이렇게 예를 들어서 뭐 물건이 깨진다든지 아니면 방금 총알이 날아가는 모습을 본다든지 우리가 핸드폰을 자유낙하 시키게 되면 아무리 딱딱한 물건이라도 순간적으로 휘는 현상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다가 다시 복원을 하거든요. 근데 이 스트레스를 견디지 못한 부품만이 그때 크랙이 간 거예요. 그래서 이제 큰 부품이 작은 부품을 분산시켜 주게끔 저희가 이제 여러 가지 역학적인 시뮬레이션이나 테스트들을 많이 거치게 되죠. 그래서 이제 해결을 하게 됐어요. 그 당시 그게 해결이 됐을 때가 가장 제가 모델을 진행하면서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고 해야 될까요? 그리고 기쁜 마음이 들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LCD 문제라든지 내부 공간이의 문제라든지 이 두 가지 부분을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은 그것뿐만이 아니라 굉장히 많은 문제들이 있어요. 개발함에 있어서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지금 개발을 하고 있지만 개발함에 있어서 굉장히 어떤 정량적인 수치라든지 어떤 테스트하는 어떤 점수에 굉장히 민감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들 공부 열심히 하시고 중간고사나 기말고사 또 모의고사 이렇게 치르시잖아요. 개발 기간도 개발 단계도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점수에 영향을 안 하게 되진 않더라고요. 처음에 이제 시작할 때 워킹 샘플 또는 엔지니어링 샘플, 매스 프로덕트 이렇게 어떤 과정을 거쳐서 개발이 진행이 되게 되는데 그래서 제품을 개발할 때 어떤 완성도 일정 수준의 완성도가 돼야만이 그 단계를 넘어설 수가 있어요. 그걸 평가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테스트 중에서 수치화해가지고 이제 그 완성도를 평가하게 되는 거죠. 근데 제가 개발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이런 거에 민감한데 사실은 여러분들은 그런 거 잘 모르시잖아요. 어떤 성능면이다 그런 것들은 굉장히 기본적인 거라고 생각을 하시고 외관이라든지 어떤 나에게 주는 어떤 가치가 뭐냐 그런 거에 또 좀 더 포커싱을 하시지 제가 말씀드리는 어떤 정량적인 거에는 크게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 개발하는 사람들에게도 필요한 것이 또 공학 또는 어떤 엔지니어들에게도 필요한 것이 인문학이 아니냐라는 얘기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중에 앉아 계신 분들 중에서는 뭐 공대에 계시는 분들도 있으실 거고 또는 인문학을 전공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다른 여러 가지 학문을 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한 가지 본인이 하고 있는 거에 집중하는 것도 물론 좋지만 다른 분야에
좀 더 경험을 쌓고 좀 더 소양을 갖추는 것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패션쇼장에서 이렇게 워킹하는 모델 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보면 제가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저런 가상망측한 옷 입고 길거리를 다닐 수 있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어요. 근데 어떤 옷의 아름다움을 표현한 거잖아요, 디자이너분이. 근데 기능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조금 불편하게 느낄 수 있다는 생각을 한 거죠. 근데 반대로 저같이 어떤 엔지니어, 공학을 하는 사람이 기능적인 부분만 강조를 하다 보면 또 미적인 부분은 또 놓칠 수가 있는 거잖아요. 어느 포인트에서 적절하게 그 요소가 조합이 되느냐라는 것이 요즘의 어떤 전체적인 트렌드가 아닌가. 공학뿐만이 아니고 뭐 음악 하시는 분들 그렇고 여러분 공부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오늘 제가 준비한 말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